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조영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비대면으로 지역사회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IT 분야나 코딩, 소프트웨어 분야를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고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할 것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영상을 그냥 취미나 여가 생활용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IT 분야의 전반적인 소개와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T 분야를 인터넷이나 크롬, 구글에 쳐보면 정보기술이라고 나오는데요. IT의 범위는 매우 커서 감으로 잘 잡히진 않지만 데이터, 즉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이 IT 분야가 취업이 잘 되고 이런 쪽 학과를 가면 미래가 밝다, 왜 이런 분야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를 어떤 걸로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이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힘이 아주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만 봐도 정보가 곧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대사회의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세상이 정보화 시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걸음마 단계지만 이것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IT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하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로 인해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난 걸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난 거고,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AI, IoT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혁명이 일어난 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 지금의 현대사회까지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걸음마 단계인 4차 산업혁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IT 분야나 소프트웨어 쪽에 공부를 하여서 자신의 역량을 쌓는다면 현대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망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IT 분야로 미래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들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자세히는 말고 IT 공학 쪽의 전체적인 직업의 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IT 분야라고 무조건 소프트웨어나 코딩 이런 걸 배워야만 IT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를 배우지 않아도 IT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코딩이나 자신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직업의 틀부터 잡아볼게요. 첫 번째로 기획자입니다. 기획자는 전체 사업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컨셉을 정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이것은 다른 분야는 거의 필요 없고 게임 기획자가 이를 거의 대표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가능한 직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는 분석하는 것과 설계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가장 최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개발자입니다. 컨설턴트는 주로 삼성이나 여러 큰 회사에서 많이 있는 직업인데요. 회사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IT 활용을 포함한 연구, 조사, 실행 방향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사용하는지 이것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바로 컨설턴트입니다. 개발자, 또 개발자는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설계된 요구사항에 맞게 실제 시스템을 구현해서 분석하고 설계하여 테스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발 대상에 따른 구분이 납니다. 이것은 시스템, 인베이드, 어플리케이션, 게임,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등으로 나뉘고요. 개발 언어에 따른 구분입니다. 뒤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다룰 건데 바로 C 언어나 C++, 자바, 안드로이드 같이 이제 특화된 언어의 구분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도 나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 따른 구분도 있는데요. 바로 인사, 회계, 제조, 금융, 물류 등 사업 영역별로 개발자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딩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IT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자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 기간 등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통하여서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웹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IT 분야의 디자이너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도 있으니까 꼭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IT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IT 분야에 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직업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2021년도를 선도할 미래 유망 IT 트렌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행동 인터넷입니다. 사람의 습관 또는 행동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분석하여서 예측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인터넷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선택지를 추천해주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SNS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이제 이후에도 이제 추천 게시물에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그런 게 나오겠죠. 비키니 사진 같은 걸 했으면 비키니 사진이 나올 것이고, 강아지 사진을 했으면 강아지 사진들이 나올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게임 영상을 보면 게임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노래를 들었다 하면 노래를 추천해주는 그런 것을 바로 행동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여기로 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행동 인터넷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국의 최대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미래 유망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행동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지 컴퓨팅이에요. 예지는 가장자리를 의미하는데요. 분산 클라우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산 클라우드 역시 가트너가 선정한 2021년도 유망 기술인데, 분산 클라우드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가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를 분산시켜 두는 것이에요. 이게 예지 컴퓨팅의 개념인데요.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중앙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곳 혹은 그 발생한 곳 근거리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중앙으로 모두 보내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중앙 클라우드가 보안상으로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보내지 않고 각 위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도로 상황에 따른 데이터 처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술은 안정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지 컴퓨팅은 딱 중앙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치나 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서 그 데이터의 폭발과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막는 기술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자동화 기술입니다. 자동화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산업혁명을 생각해보면 2차, 3차 모두 그 자동화에 의해서 일어난 산업혁명이죠. 공장에서도 이러한 자동화 기술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단순 반복 노동일 같은 경우 사람이 하기보다 기계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인간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서 이제 컴퓨터가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여서 이제 컴퓨팅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회사 운영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훨씬 더 민첩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초자동화 기술은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애니웨어 운영입니다. 코로나 유행을 통해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애니웨어 운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같이 원격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에 맞는 보안 기술도 갖춰야 하고 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도 조성, 디지털 경험이 양이 많이 축적될수록 업무 처리 능력도 훨씬 향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사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회사라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자신의 개인의 공간에서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IT 분야에서는 이런 재택근무와 같은 기술도 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기술들은 가트너가 발표한 2021년도를 선도할 IT 중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IT 기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기술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던 요즘 많은 청년들이 IT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큰 관심을 끌었던 알파고 역시도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알파고는 알고리즘 등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등 위에서 나온 몇 가지 기술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이용되어서 AI 영역에는 현재에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